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진만을 때려부시고 수익률 상위로 오른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진만아. 작년에 내가 진만이한테 져가지고 속 많이 상했습니다. 제가. 네, 지금 현재 2021년 토탈 스코어 압도적으로 밟아주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진만이라는 분은 이제 각도기님의 사내 가장 큰 라이벌, 1, 2위를 다투는 그렇죠. 라이벌이죠. 라이벌이죠. 작년도에 블루를 삼켰는데 워낙 잘했어. 진만이가 워낙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 얼굴 안 나가고 수익률 몇 %에 신화하면서 진짜 신화적인 수익률을 쌓아가지고 300 몇 %였죠? 작년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까지.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엄청난 수익률을 내가지고 마치 선배이고 뭐 고수인 것처럼 맨날 그 동영상 봐. 그러면 막 가르쳐. 너 그렇잖아. 너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막 그렇게 막 가르쳐 막 사람을. 제가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네. 오늘 수익률을 좀 여쭤보셨군요. 먼저 전화가 왔더라고요. 먼저요? 네, 먼저 전화가 왔어요. 나는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누구는 신경 쓰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 네. 뿌듯합니다. 네. 2분기도 이대로 이어가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눈물이 날 올라가거든요. 네, 진짜 작년에 진짜 서러워가지고. 네. 연말까지도 지속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그 친구가 한 방이 있어요. 한 방이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한 방으로 쫓아오는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 이길 때 계속 조금씩 계속 앞서 나가야 돼. 네. 2분기 때 또 가만히 있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종목들 보니까 어렵겠어. 내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했거든. 그거 아닌데 너무 구석탱이 갔는데 왜 본인 성격 같은 종목 구석탱이로 들어갔어? 좀 빛 가운데로 좀 나와.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뻔한 아니 컨셉은 똑같아. 둘이 컨셉은 똑같이 잡았어. 이게 될 거야라고 서로 똑같이 생각했어. 제가 힌트 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했단 말이지 서로. 종합 홀딩스. 네, 홀딩스. 지주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합치를 했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이상한 거 가서 말이죠. 내가 그랬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수익 다 100% 먹고 팔고 그거 사줄게 내가 그랬죠. 네. 확실히 밟아줬습니다. 오늘 전화하면서. 네.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계속 그냥 잠잠합니다. 네. 0.38%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양시장에서 오랜만에 샀네요. 코스피에서 2,800억 매수, 코스닥에서 1,400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2,600억 매수, 코스닥에서 6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6,000억 매도, 코스닥에서 470억 매도했습니다. 연기금 계속 하나보다. 연기금 오늘 4,000억 매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회의는 왜 했나 모르겠어요. 19%를 올려도 이 가격이 더 오르면 팔아야 되잖아.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의 대표적인 몇몇 업종들은 지금 너무너무 싸요. 얘네가 정상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 평균 PER에 오는 순간 시장 볼륨이 엄청나게 커진다니까. 그러면 본인들 갖고 있는 한국 시장 점유율이 엄청 올라가. 그래서 이 버퍼가 너무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지금. 나 정말 답답합니다. 네. 오늘 업종 상승률이 계속 업종 상승률 1위가 똑같습니다. 오늘도 통신 업종이 1위를 했고요. 이거 현금성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현금성 주식이 주식됐네요. 주식됐죠. 네. SK텔레콤이 2.4% 상승했고요. KT가 2%, LG유플러스가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SKT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오늘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SK텔레콤 리포트만 한 대여섯 개 이상 나온 것 같아요. 자, 이제 노란불 떴어. 네, 많은 리포트 많이 나오는 거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죠. 네. 시장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건 생각하지. 20년 만에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길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때까지 이 최근에 상승을 이끌었던 거는 이 인적 분할은 오케이. 그건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이제 SK 지주사와 SK텔레콤 투자회사 간에 합병이 될 거냐 말 거냐인데 합병이 안 될 거다라는 쪽으로 기울면서 주가 상승을 뿜어왔는데요. 오늘은 또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SK텔레콤이 지금 자사주로 한 12% 정도 갖고 있는데요. 엄청난 양이네요. 네, 요거를 이제 인적 분할 이전에 소각할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감이 좀 쌓여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한 그 기업 임원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주식을 좀 우리 회사 정말 저력 있는 회사인데 주가 너무 저평가다라고 말씀하시길래 네. 네, ROE를 꾸준히 높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예를 말씀드리면서 미국 애들은 하다 안 되니까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자본을 녹여서 없애버리니까 ROE가 올라갑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주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죠. 그렇죠. 배당보다도 어떻게 더 좋은 방법 아닌가요? 배당 게임도 안 되지. 배당보다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죠. 네. 네, 그렇죠. ROE가 올라간다는데. 그러니까 ROE를 잠깐 설명드리면 혹시나 잘 줄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게 자본금을 만들어서 우리 둘이 회사를 차렸어. 그리고 5천만, 1억으로 차렸어. 그럼 그 자본금에 얼마를 버느냐 이런 게 하는데 한번 그래서 R을 까서 벌었으면 실제 순자본은 1억을 더 벌었으면 2억이 되잖아요. 네. 이 2억 대비 그러니까 처음에 1억을 가지고 1억을 벌면 ROE가 100%죠. 근데 그래서 2억이 됐어. 그러면 2억 가지고 ROE 100%가 되려면 2억을 벌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ROE를 유지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순자본 대비 이익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각을 시켜서 자본을 녹여서 없애버리면 ROE를 유지할 수 있는 역의 방법, 수학적 방법이 되는 거죠. 네. 파이낸스 학과 괜찮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저께 또 TSMC 대만 공장에서 불이 났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TSMC가 14일 오전에 공사 중에 지하 전력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났고요. 같은 날 오후 7시에 복구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이런 정전 사태가 이어졌는데요.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로 웨이퍼 3만 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피해 손실은 약 1,700억 원 수준으로 추산을 했고요. 이번 공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공급 차질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맨날 정전, 화재, 지진 그거 다 차량이냐 또 어떻게 네, 신기하다 또 차량이에요. 진짜. 또 한파 네. 이게 자꾸 이렇게 정전이 많이 나니까 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기하네. 3만 장이면 어마무시한 장입니다, 여러분. 네. 네. 반도체 가격 좀 올리고 싶어서 잠깐 셔터 내린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고가 굉장히 잦은데 네. 네, 어쨌든 계속 이 쇼트 상태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이수 앱지스라는 종목이 스푸트니크 백신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러시아 백신이죠? 예,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국내 컨소시엄 기업 중에 1호 계약 체결 사례가 나왔습니다. 스푸트니크는 이제 러시아 국부펀드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 보건부 산하기관에서 개발을 했고요.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사용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수 앱지스는 3월 말부터 춘천에 있는 한국 코러스 공장에서 생산 과정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4월 말에 이수 앱지스의 이제 용인 공장에서 시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통과가 된 건가? 이거요? 네. 모르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의사도 네. 아닌데 자꾸 꼬치꼬치 깨물어가지고. 네, 네. 근데 괜찮으면 맞을 의향도 있습니다. 이걸요? 그러시군요. 왜 선배 맞을 테니까 후배가 먼저 맞지? 네, 때가 되면 맞겠습니다. 네. 빨리 맞고 싶은데 이게 건강한 안 사람이 주네요. 먼저 맞아야지. 건강한 사람이 나은 다리도 얇아지고. 네. 그러네요. 예,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를 들어가니까 또 비슷한 바이넥스도 한 8% 올랐고요. 네. 또 여러 가지 다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에서 전기차 G80E라고 불리는 모델이 이제 19일에 상하이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디자인이 요상하더군요. 예, 네, 디자인 너무 멋있어요. 멋있죠. 멋있는데 누구 비판하는 사람이 왜 그 라디에이터 그릴을 그렇게 세게 열었냐? 전기차가 바람구멍 필요도 없는 차를 그렇게도 하는데 멋있어요. 멋있죠. 제네시스는 항상 디자인은 정말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면만, 앞면만요? 네, 뒷면 비호감. 저는 개인적으로 개취. 그러시군요. 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같이 개발한 이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는 한 삼성전자가? 500km 정도. 네, 삼성전자랑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했었어? 이런 것도 했나 봐요. 예.
판매가는 약 9천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올 하반기에 내수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판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살 일은 없네요. 9천만 원짜리 차는 네, 뭐 살 이유가 그 없죠. 돈이면 예. 투자를 하지, 그죠? 9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지. 그쵸. 그러면 3년이면 차 한 대 더 나올 수도 있는데 잘 운영하면.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산의 1%만 가지고 차에 쓰라고. 그렇죠. 9천만 원짜리 차 살려면 거의 100억을 모아야 되네요. 네. 그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네, 할 수 전 있죠. 믿습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네, 그때 가서 제네시스 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이오닉 5의 AI 비서 플랫폼인 세렌스를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세렌스라는 것은 미국의 차량용 음성인식 솔루션 기업이고요. 음성인식으로 뭐 목적지 설정, 뭐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트렁크 개방까지 한다고 하고요. 날씨 확인도 이제 음성인식으로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잘 되면 재미는 있겠네. 그렇죠. 편하겠네. 트렁크 열어 그러면 트렁크 그치. 열리고 편하겠네요. 그럼 달리는 중에 트렁크 열어 하면 열리나? 고객님 지금은 달리는 중입니다. 그러겠죠. 삼가해 주세요. 네. 정신 차려 이놈아. 네, 이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자 선호도를 파악해서 선호하는 주차 공간을 찾는 것도 하고요. 선호하는 노래도 재생을 해준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이 세렌스 플랫폼을 탑재를 해서 아이오닉 5에 탑재하고 아이오닉 6, 7에도 탑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확실히 전기 공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점차. 네.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전망이 나왔는데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1년 동안은 11,000달러까지 24% 정도 지금 대비 오르고요. 2025년까지는 70% 오른 15,000달러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의 주된 근거는 그린 에너지에 쓰이는 그렇지. 수요가 늘어나는데 동박 많이 필요하죠. 예, 그동안의 투자 부진으로 공급은 충분히 늘어나기가 어렵다. 공장이 라고, 없었다. 예, 언급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이제 스노든 애널리스트는 구리는 새로운 석유이다. 구리 없이 탈탄소화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린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는 600% 증가할 것이고 빨라질 경우는 900%까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녹색에너지 수요 중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40%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풍력에너지는 20% 정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 10년간 구리 채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부진했기 때문에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향후 공급 우위 시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은 있네요. 우리 음극판에 붙이잖아요. 동박을 얇게. 예. 많이 쓰일 거는 같으네. 네.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한 9,000불 가까이 예, 9,000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오랜만에 거래 재개를 해서 한 7%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5대1로 액면 분할을 했는데요. 오늘 처음 거래가 재개됐고요. 물론 코인베이스가도 같이 상장을 하면서 이 두나무 지분 가치가 영향을 끼쳤겠지만 오늘 사실 이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다른 창투사들은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액면 분할 이슈 가지고 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중에는 한 18%까지 상승을 했다가 7.6%로 마감을 했고요. 최근에 그 액면 분할한 사례를 보니까 고영이라는 종목이 액면 분할을 5대1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래 재개한 첫날 급등했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좀 크게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액면 분할이라는 게 사실 기업 가치의 변화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다만 이제 주가를 좀 싸게 보이게 있으니까 만들어서 많은 수급이 붙을 수 있죠. 예,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정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카카오가 뭐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고영 사례를 보면은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뭐 자회사 상장 기대감이 굉장히 있어서 야, 지금 코인베이스가 지금 650억? 예, 거의 한 70조, 80조, 70조, 80조 그 사이죠. 야, 진짜. 근데 두나무가 거기보다 이익이 적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거래 대금은 훨씬 많다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그럼 거래대금 많으면 이익도 많겠지. 그렇죠. 지금은 그렇겠고 다만 이제 코인베이스는 이제 향후 신사업 기대감이 좀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이거 도대체 얼마여야 할지 잘 신기합니다. 그리고 근데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계속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서 좀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았다는 뉴스는 봤습니다. 네, 근데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뭐.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자산으로 취급을 받았고 이 시작부터 이거 나중에 홍익 선생님 모시고 한번 뽑아볼 생각인데 처음 시작이 70년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애들끼리도 서로 싸우는데 이스라엘 문제 외에는 유대인끼리도 서로 싸우는데 이 현재 그 통화 시스템과 화폐 시스템에 대한
그 1970년대 막 똥값이 되는 걸 보면서 인플레이션 심해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시작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분산을 많이 시켜놓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한 중앙은행이 이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최고로 잘 빠져나가는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이렇게 톡톡 건드리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집니다. 가격은 이미 많이 올랐고 과거보다는. 네. 네. 그리고 샤넬 많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죠. 샤넬 코리아가 작년 매출액이 9,300억 원. 한국에서만? 예, 한국에서만 샤넬 코리아 매출액입니다. 제주도에 이제 샤넬 쇼핑객들이 굉장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서울에서는 이 샤넬 매장이 들어가려면 대여섯 시간 웨이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주도 신라 호텔에 입점한 이 샤넬 임시 매장에는 1시간 반 만에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가 또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서울 이외의 첫 팝업 매장이라고 하고요. 이 제주도 매장은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데 운영 마지막 날이 6월 20일입니다. 근데 이때까지 예약이 다 꽉 찼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기죠. 6월 20일까지만 끝났다고? 예, 팝업 스토어이기 때문에 잠깐 그때까지만 있다 하고 없어져? 없어집니다. 예. 예. 간혹 이제 노쇼 고객을 고려를 해서 예약 없이 현장에서도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네. 코로나 이후에 명품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샤넬 코리아 손익계산서에 보면은 그대로 좀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 매출액이 9,300억 원인데 2019년 대비는 줄었습니다. 2019년에 1조 600억이었거든요. 한 12% 정도 감소는 했지만 이거를 좀 들여다보면은 면세 사업부 매출이 감소한 영향이고요. 국내 사업부만 보면은 오히려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예, 내국인들은 이제 국내에서 샤넬을 더 많이 산 거죠. 26%나.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높지 않네.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이제 네. 그래서 경쟁사 중에 뭐 에르메스가 네. 있죠. 에르메스는 영업이익률이 32% 나오더라고요. 참 말채찍 만드는 예, 편이들. 두 배나 나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덜 만들어요, 쟤네들이. 예. 근데 어떻게 우리 재수 씨에게 네. 샤넬 백 하나 사 주셔야죠. 아, 근데 근데 수익이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수익률이 좋아지고 이러면 네. 예,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별로 네. 이렇게 검소한 편이어서 제 와이프도 잘 모르겠네요. 과연 한번 물어는 봐. 검소하다고 싫다 그럴까? 제가 이 방송을 보거든요. 와이프가. 과연? 오늘 그럼 묻기도 전에 먼저 자기야 나도 여자야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한테도 한번 물어보시죠. 사주실 건가요? 샤넬이 뭐예요? 난 몰라. 난 몰라 뭔지. 뭔지 모르신다고요? 네, 난 뭔지 모르겠어. 네, 묻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안 사준다는 뜻인가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무슨 물건으로 살아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저 이제 샤넬백이 뭐 저는 약간 한 500만 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에 한 800만 원 이런 것도 이런 거 주고 맨날 사더라고요. 10년 된 자동차 타다 보니까 모든 게 그 기준으로 다 보이셔가지고 네 모르고 지내는 게 속 편합니다. 모르고. 가방이 어떻게 800만 원? 요즘 아주 좋은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에코백, 응? 네. 천으로 만든 에코백 그거 좋지 않습니까? 좋죠. 100개라도 사줄 수 있어. 에코백. 그렇죠. 네. 그런 에코적인 그런 자연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군요. 네, 샤넬 이게 인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갖고 있으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간대요. 그래서 샤넬을 사는 분들은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생각으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투자하듯이.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해봐 좀. 투자를 정말. 근데 실제로 뭐 돈도 벌고 있다고 하네요, 이걸로. 남자도 시계도 그래요 요즘에. 시계도 그런가요? 네네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뭐 샤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의 85% 정도는 회복을 했다고 하고요. 14일에 한국은행이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제주 지역의 실물 경제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97.7, 전월 대비 한 4.3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3월에 제주도를 방문한 방문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한 84% 늘어났고요. 2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26%밖에 안 늘어났는데 많이 상승을 한 수치입니다. 물론 기저효과 있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관심을 안 가지시는 난 진짜 깜짝 놀랐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전혀 몰랐어.
이 금융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예, 뭐 뻔하지 뭐 이러고. 예, 네. 페드가 FOMC 한다는 거는 이제 막 새벽부터 기사 찾아보지만 이제 이름도 거의 다 외워가 총재님들. 예.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 소식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0.5% 기준금리 오늘 동결을 결정을 했고요. 11개월 동안 계속 동결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해서 그런지 이제 관심을 안 가져도 뭐 똑같은 결론이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주열 총재가 지난 2월 25일 날 금통위 직후에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서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계속 이러한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은행 ETF도 좀 올랐습니다. 은행 ETF가 한 1.33포인트. 네, 코스피 은행 업종으로 보면은 종목 편입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서 이제 은행 ETF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1.33% 올랐는데요. KB금융이 1.5%, 하나금융이 1.2%, 신한지주가 1%, 기업은행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한국 10년물 금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크인베스트 소식인데요. 캐시우드 CEO가 12일에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전기차 다음으로 가장 큰 파괴적인 트렌드로 전자지갑, 유전체학 요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우드 CEO가 지금 은행이 하는 많은 역할을 전자지갑이 대신할 것이다. 앞으로 이 대출, 직불카드, 신용카드, 주식거래, 가상화폐 거래 등을 모두 전자지갑 내에서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요. 미국 정말 촌스럽다. 우리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렇죠. 물론 우리는 저기로 하고 있지만. 네, 그렇죠. 카드가 디지털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네. 그 우드 CEO가 그 관련 종목으로 언급을 한 종목들은요, 뭐 스퀘어, 페이팔 등을 제시를 했고요. 중국에서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미 다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유전체학은 DNA를 읽어내는 기술인 유전자 시퀀싱 이 기술을 통해서 유전자적 오류와 문제점을 찾아내는 분야인데요. 우드 CEO가 DNA 시퀀싱은 처음으로 이제 과학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입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의학적 결정의 절반 이상이 추측과 경험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데이터로 하게 됐다. 유전체학을 통해서 암을 포함해 불치병들을 고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련 종목으로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그젝트 사이언시스, 인바이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들 종목은 이미 아크 지노믹 레볼루션이라는 ETF가 이미 상장이 돼 있죠.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네. 할 말은 많군요. 네.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너무나 좋은데요. 너무 좋아요, 날씨. 네. 마음도 날씨만큼 좋네요. 네. 네. 식사하시고 산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